자, KBL 신인 드래프트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월 14일 이동환 기자의 생일 이틀 뒤에 잠실 15시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네. 오전에 트라이아웃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드래프트 본행사가 열릴 텐데 일단 이제 지명순위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죠. 저와 민주 기자가 그 추첨 현장을 가서 잔인하고 참혹한 현장을 봤습니다. 여담인데 저랑 민주 기자랑 추첨 전에 덕담 나는 관계자들의 팀은 모조리 하위권. 아니 무슨 대화만 하면 다 1순위 노리고 있대요. 대화만 하면 저희가 구슬 한 몇 개 안 들고 있는 선 팀들이. 그래서 저희와 그날 현장에서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그리고 이류농구와 광고로만 교류한 정관장이 1순위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장 DB, KCC, 소노, 삼성, 가스공사, 모비스, KT 순으로 순위가 나왔고요. SK, LG는 또 이제 지난 시즌 성적으로 해서 순번이 미리 확정됐고 2라운드는 역순위고 이번 드래프트는 특징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픽 순위가 바뀐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 다들 되게 중요한 드래프트를 알기 때문에 픽을 안 팔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번은 이제 다들 아시니까 자 이제 참가자들 명단을 좀 한번 쭉 그냥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 총 참가자는 46명이고요. 얼리 지원자가 역대 최다입니다. 네, 14명. 네, 고졸 선수 2명에 대학 재학 선수 12명에서 총 14명이 얼리로 나왔고 자 졸업 예정자 29명 리스트 쫙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또 훑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 재학생 선수가 또 12명 이렇게 또 다들 뭐 기사 통해서 다 한 번씩 보신 이름이겠죠. 네, 이렇게. 그 여기에서 이제 뭐 주연 선수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얼리 선수는 역시 이제 강성욱, 네, 그리고 윤기찬, 문유현, 강지훈, 이유진, 그리고 김명진까지. 김명진도 있고요. 그리고 양우혁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는 얼리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올 시즌 이제 드래프트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얼리로 인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볼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참가자 명단을 봤으니까 곧바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파악한 1라운드 현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1라운드 유력 후보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초중반 이렇게 5명입니다. 그렇죠. 자, 탑5. 탑5죠. 요 선수들이. 네, 역시 뭐 문희연은 지금 뭐 이제 이미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거의 1픽이 고정적이지 않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려대에서 이제 수비로 또 이제 큰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윤기찬 같은 경우도 좋은 어떤 이제 선수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강성욱, 이유진, 강지훈 모두 얼리로 나온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도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이제 상위 픽 후보들이죠. 민준 기자 좀 얘기 좀 해주죠. 예, 문현 선수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제2의 양동근, 포스트의 양동근.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수비, 공격 밸런스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이 선수는 강신장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국가대표 대학생 국가대표 가드라는 것도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윤기찬 선수는 대학 최고의 3&D 중에 하나고요. 뭐 연령별 대표팀은 다 오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강성욱 선수는 아마 문예현 선수 다음으로 가드 중에서는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농구인 2세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표 시절 이제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고 또 180점 중반대의 키에 3점 슛, 뭐 슈팅 다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받고 이준 선수가 이제 2m에 약간 컴패리즌이 최준용 이런 비슷한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슈팅도 되고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괜찮고요. 또 강지훈 선수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아들이죠. 그렇죠. 강은준 감독님의 또 이제 장남으로서 장남 맞죠? 장남이죠. 예. 네, 동생이 또 다른 학교에 뛰고 있고. 예, 이번 드래프트 컴바인 때 2m4가 나올 줄 알았는데 2m가 나오는 바람에 많이 실망했던 우리 강지훈 선수. 빅맨이고요. 이 선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이르농구에서 한 3번 정도 풀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CC와의 연습 경기였어요. 그때 론데 홀리스 제퍼슨과 라거나 선수가 KCC에 있었을 때입니다. 라거나가 삐졌어요, 강지훈 선수 때문에. 그렇죠. 연속으로 블락을 한 3번 당하고 꼬라지를 피다가 나 안 뛰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연습 경기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강지훈 선수가 아마 1학년 때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만큼 이제 세로 수비가 굉장히 괜찮은 선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공격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좀 포텐이 있는 빅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양우혁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교 선수도 이제 뭐 리그 최고의 뭐 테크니션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약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잠재력만큼은 거의 최상위권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최강민 선수 뭐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1라운드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엇갈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숨겨진 1라운드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럼 2라운드 후보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2라운드에서 거론이 되는 유력한 현장 후보입니다. 자, 네. 자, 일단은 여기 김준영, 이제 박정환, 우상현, 안세준, 이제 안성우, 이제 최강민 이제 그 같이 겹쳐지는 이제 선수들이 있는데 네. 안성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네. 뭐 2라운드 초반 혹은 1라운드 후반에도 뽑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좀 받는 그런 선수이고요. 네. 이게 프레디 선수가 이제 중반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이 있고 뭐 이민철 선수가 있긴 한데 실력은 좋은데 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이 좀 살짝 걸린다. 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뭐 김선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1라운드 막판 픽이 어떤 다크호스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렇죠. 가드를 원하는 하위권 팀들, 하위 순번을 가진 팀들이 지금 만지작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왜냐? 일단 수비가 돼요. 그게 되게 크죠. 네. 일단 수비가 일단 대학 최고 수준의 수비를 가지고 있는 가드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선우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제 당장 지금 신인이 프로에 와서 신인 가드가 어떤 역할을 받겠냐. 결국에는 상대 핵심 선수 잡아라. 전담 마크 하면서 어떤 한 번씩 그냥 득점 터트려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 카드로서는 김선우가 다른 가드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매력적이고 되게 좋은 카드다. 예,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특히 엄청나게 터프하고 허슬이 좋은 선수라 네. 매력적이다. 여기-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네. 중앙대 김유범, 그리고 이제 앞서 초중반에 뽑힐 거라고 했던 고려대 박정환. 박정환. 지금 이 네 명이 지금 이제 가드를 원하는 팀인데 문희영과 강성우 그리고 양우혁을 뽑기는 애매한 순번에 있는 팀들이 저 선수 한번 볼까? 이런 지금 스탠스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3라운드 한번 볼게요. 3라운드. 근데 이 지금 순번이 나왔던 평가들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스카우트들의 전체적인 평가고 이제 반응들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라운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홍동명, 뭐 이건영, 이제 유정현, 지승현, 뭐 이용우 이런 선수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2라운드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3라운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들은 어떤 이야기로는 2라운드까지는 20명 꽉 채울 거다 무조건. 예, 2라운드 걸을 팀은 없어 보인다. 그 정도로 두터운 드래프트라는 이야기가 있고, 자 3라운드에서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지명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번 드래프트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에 김윤성도 좀 대학 때 약간 살짝 주춤해서 그렇지 청소년 대표 출신의 괜찮은 빅맨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맞아요. 여기에 뭐 강태현도 이게 아직 수도 있고. 원석에 가깝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긁어보면 괜찮은 카드일 수도 있고 맞아요. 여기에 임정현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건영도 괜찮고 송환준도 그러니까 네. 저 선수도 고졸얼리로 나온 건데 네. 저 선수도 기본적인 신장이 196, 7이어서 좋게 보는 구단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이주민도 있고요. 박지환 심지어 박지환은 신입생 때 굉장히 잘했던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 우리가 아는 임동일 2m 14cm 그렇죠. 매력적인 스타일. 김민규도 있고 네, 특히 김민규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선수죠. 운동 능력은 진짜 최고인데. 그러니까 김민규 네. 코스잖아요. 김민규도 그래서 3라운드에서 좀 주목하는 팀들이 있어요. 김민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팀들도 있더라고요. 임동일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 이제 되게 극단적인 어떤 평가들이 있는데 긁어 볼 만한 복권이다라는 벌시스와 함께 이 선수가 사실 대학교에 지금 나왔는데 네. 그 이제 발목 부상 이슈도 있고 뭐 훈련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 과연 이제 훈련량이 더 많은 프로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는 이제 그렇죠. 구단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일반인으로 나오면 그게 조금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라운드에 사실 이번에 좀 후보로 돼 있는 선수들이 예전 드래프트 같았으면 2라운드에 지명돼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풍족한 드래프트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타 랩터님이 민기남도 그렇고 김선호도 그렇고 한국 감독도 왜 이렇게 키 작고 발발이 같은 애들이 수비하는 걸 좋아할까요? 민기남 수비 잘한다고 수비형 쓰는데 막상 누구 제대로 막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얘기하셨어요. 네. 일침인데 키 크고 발발이 같이 수비하면은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결국에는 그냥 복권 긁는 거고요. 그랬을 때 KBL에서 어떤 선수 선호하냐? 기본적으로 수비와 에너지 레벨이 되는 선수를 선호하죠. 그래야 쓰임새가 조금이라도 생기니까요. 예. 애초에 기준점 자체가 되게 낮아요. 예. 공격적으로 대학에서 뭘 한다 해서 그거를 어떤 신뢰하는 시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학 무대에서의 어떤 공격 퍼포먼스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카우터들에게 들은 주요 1라운드 후보들의 장단점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우. 짱짱하네요. 자, 문유현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유현 선수는 이제 그 극찬 일색이죠. 네. 기본적으로 수비는 뭐 이제 프로 와서도 최상급이다. 그리고 게임 세팅 능력이 좋고 슈팅도 뭐 이제 미드 점퍼 3점 다 된다. 그럼 이제 약점이 뭐냐?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어깨 부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있고 그 공격 템포 타이밍에서 네. 약간의 그 어색함, 흐름을 읽지 못하는 어색함들이 있다. 이 선수. 이제 그 부분을 좀 변화 발전을 시켜야 된다. 거의 이제 뭐 완벽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실링에 있어서는 네. 사실 문유현 선수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완성형이기 때문에 실링이 그다지 높진 않다. 근데 그 지금만으로도 괜찮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는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 어깨 부상 결국에는 지금 3학년 시즌에 문희연이 좀 고생했던 부상인데 네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그 어깨 부상 때문에 사실 MBC배는 진짜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경기력이 진짜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대학리그 후반기 때 올해 대학리그 후반기 때 퍼포먼스가 좀 올라왔는데 여전히 그 가장 좋을 때 퍼포먼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럼에도 문희연은 무조건 1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학년 때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2학년 때 본 퍼포먼스를 배제할 수가 없다. 그때의 퍼포먼스는 이미 뭐 예, 국가대표도 뽑히고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야기 나오고 제가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근래에 뽑힌 탑급 가드 유망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제가 소노 이정현을 거론을 해서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때 비교했을 때 이정현이랑 비슷한 레벨이다. 이정현은 사실 오히려 연세대 4학년 시즌에 좀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프로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어떤 기회를 확실하게 받으면서 놀라울 정도로 팍 폭발했고 대학 때 이제 대학에서 프로로 올 때 어떤 이제 드래프트 당시의 어떤 퍼포먼스 봤을 때 문희연이 이정현에게 밀릴 게 하나도 없다. 이정현 레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희연은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뭐 멘탈리티적인 부분은 뭐 저희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장점은 경쟁심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선수가 아시아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이주영, 이채영, 강성욱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출전을 못했어요. 강성욱, 이주영, 이채영 이 빅3가 거기 윤기찬도 있고 뭐 지금 뭐 고려대에서 뛰고 있는 유민호도 하여튼 뭐 그 유민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떠나서 문희연이 거의 못 나왔다가 진짜 많이 실망을 한 상태에서 1년 뒤에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강성욱 제치고 에이스 역할을 했거든요. 그거 되게 높게 보는 시선도 그거를 있거든요. 엄청나게 높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주희정 감독한테 들었던 것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많이 힘들어해서 울면서 뭔가 자기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고 의지를 가져서 결국 대학 때 평가를 보면 이주영도 훌륭한 선수지만 이채용은 부상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고요. 뭐 강성욱도 좋습니다. 근데 문희연이 지금 대학 최고라는 대학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끝없는 경쟁심, 동기부여. 이 부분들이 제일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봐요. 김지희님께서 이제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 문유현이 정관장 오면 가드가 5이다. 김성기 단장을 봤다.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냐? 트레이드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변준영이나 박지훈이 있는데 박지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이후에 돌아왔는데 물론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퍼포먼스가 그렇게 완전치는 않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변준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의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 선수잖아요. 기복도 좀 있고. 거기에 이제 문유현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돌리면서 수비에서는 좀 더 탄탄해질 수 있으니까 문유현을 그대로 이제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 어떤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 시점 봤을 때 문현이 오는데 근데 사실 뭐 굳이 갸드진 정리할 이유가 없는 게 변준영이 또 FA라서 그렇죠. 내년 상황을 또 봐야 돼요. 맞아요. 예,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이따가 목 드래프트 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정관장이 여름 내내 관심을 가졌던 포지션은 포워드예요. FA 시장도 그렇고 그치. 드래프트도 그렇고 그래서 나올 줄 몰랐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드래프트 이제 참가 막 누구 나오니 많이 막 MBC배 전후로 이럴 때도 누가 어떤 포워드가 얼리로 나오냐 여기에 되게 정관장 항상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정관장 1순위 나왔을 때 혹시 포워드? 혹시 원래 포워드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가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네. 미친 거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그 민주기자 같이 있었지만 그날 추첨 현장에서 정관장 관계자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문현 정관장 이런 정도로. 문현이에요. 예, 문현이 아이, 예. 유도훈 감독님이 큰 실수 한번 하셨잖아요. 버거셀이 있었잖아요. 아, 또그 얘기를 왜 디오테 버튼 거르고 조시 셀비 그거 영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도훈 감독님. 문태종만 생각하지 마세요. 버거셀이 있다니까요. 버거셀은요 KBL 역사상 최고의 흑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뭐 변거박부터 해가지고 다 많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건 버거셀이에요, 여러분. 그 버거셀 한 방으로 꼴찌 후보였던 DB가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다니까요. 버거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민중기자는 이런 거에 흑역사에 특화된 것 같아. 그렇죠. 유도훈 감독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전화 인터뷰 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 왜? 버거셀을 했으니까. 그게 순리예요. 버거셀 신나는 노래. 네. 이유진 너무 맛있는 선수죠. 이유진 최고의 선수죠. 알아요. 압니다. 컴패리진이 최준영이면 말도 안 거예요. 근데 버거셀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변준영 FA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 스폰서지만 정관장의 FA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장담 못 한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관장은 문현입니다. 99.9%. 네. 100%라 얘기 안 할게요. 네, 매일 뭐, 유력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유진입니다. 네. 이유진. 아, 좋습니다. 이유진 좋아요. 이 선수가 예상외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력 측면에서는 문희원보다 낫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스카우터들 어떤 평가들도 있고 포지션 대비해서 신장 좋고 스피드 좋고 핸들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격 다양성이 굉장히 좋고 수비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이 실링 자체가 굉장히 좋다.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모르는 선수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역시 이제 유망주들에 나타나는 공통점, 그 피지컬의 어떤 부족. 피지컬 부족하기 때문에 컨택에 약하고 압박에 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게임 못하고 그러면서 강한 프레스를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슈팅에서의 어떤 이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슈팅 릴리즈가 살짝 늦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피지컬적인 문제만 해결을 한다면 이 선수가 프로에서 한 단계 두 단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 선수가 용산고 3학년일 때 네. 원석인 기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 이유진이라는 친구 경기 한번 보세요. K 듀란트예요. K 듀란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봤더니 우리의 K 듀란트는 앨런스 저도 KBL 듀란트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세계 대회에서 이유진의 퍼포먼스 대박 하나 나다. 2m가 저렇게 플레이해? 진짜 뭐 저희가 말씀을 했지만 뭐 핸들링, 슈팅, 풀업 점퍼 와 진짜 무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는 이 선수가 대학 1학년 때 하는 플레이들 보고 이대로만 잘 크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 약점 이제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아직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대학리그 이번 후반기 때 이유진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은 뭐랄까 두둔이라면 두둔인데 두둔을 조금 하고 싶은 게 이 선수 그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름에 그 이제 홍콩 뭐 이쪽 갔다 오면서 대회도 했는데 그때 프로팀이랑 연습 경기하다 발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경기력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컨디션이 그냥 정상이 계속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아마 대학리그 후반기 보고 계속 평가를 하시면 되게 그냥 뭐야 이름값 되게 막 많이 거론하더니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하지만 저는 이 선수는 그거보다 되게 괜찮은 선수라고 봐요. 그래서 그 소프트함만 어떻게든 이 선수가 몸싸움 이겨내면서 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1학년 때 고려대랑 붙을 때 보면은
이동근 같은 형들이랑 붙어서 그 피지컬에 완전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2학년 되면서 몸도 나름 힘도 키우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아직도 어리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계속 그 부분 보완하면서 되게 좋아질 거다. 그리고 청소년 대표 시절에 이제 이 선수의 워크래식이나 이런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농구에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훈련에 엄청 적극적이고 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청소년 대표 시절에도 여준석이랑 같이 있을 때 같이 따로 운동하던 유일한 선수. 예, 같이 훈련하고 싶다고 해서 막 연락해서 하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구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선수여서 저는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선수예요. 예, 만약에 프로팀에서 이 선수를 잘 키운다면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농구에 미쳐있는 지금 생각 자체를 잘 이어가면 이 선수는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KBL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선수가 전 대학 때 주춤한 게 지금 최근 연세대 선수들 보면 대학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보여줬던 그런 색깔들이 잘 안 나오다가 프로 와서는 최영찬, 김보배 이런 선수들 보면 완전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 대학의 문제라기보단 그냥 조상현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대학 선수들이 워낙 요즘에 운동량이 많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 프로 와서 이게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많이 쫙 빨아들이면서 빨리 성장하는 것 같다. 특히 연세대 선수들이 보통 이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최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진 선수도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 지금 이제 대학 리그 때 보여줬던 아쉬움은 온데간데 기억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유진이 워크레이팅이 좋다면서요? 예, 워크레이팅 엄청 좋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훈련량 적은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면 되지. 그게 왜 비겁한 변명을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 본 겁니다. 대학 리그 자체가 연세대 시스템이 문제 아니에요? 맞죠. 그것도 맞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연대가 사실은 그 인풋 때문에 아웃풋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요즘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고고 때랑 완전 반대예요. 밑고고 때랑 완전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대학 때 고려대 선수들이 잘하다가 프로 와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대요. 네, 지금 완전 좀 반대예요. 지금 연세대 때 잘 못했다가 지금 프로 오면 쫙 잘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동혁 선배 말이 100%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이유진은 분명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강지훈 선수입니다. 강지훈 선수는 강성욱 강성욱 선수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테크니션, 그 2대2 공격,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 이 부분은 너무너무 출중하다. 공격적으로 너무너무 출중하다. 근데 이 선수도 역시 이제 피지컬이 좀 부족하고 플러스에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이 대학 무대에서는 1학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에이스였는데 자 프로에 왔을 때 이 선수가 볼을 그렇게 그러니까 점유를 할 수가 없는데 과연 퍼포먼스가 나오겠냐는 시선이 그렇죠. 있어요. 예, 저도 사실은 좀 이 선수의 어떤 뭐랄까 대학 무대 시절을 보면서 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근데 한 스카우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강성욱이 막상 이상백배 같이 자기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거나 자기랑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이랑 뛸 때는 또 패스 되게 잘 돌리면서 되게 잘 맞춰가면서 농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프로에 와서도 의외로 쉽게 되게 그런 부분에 적응할 수도 있겠다는 시선을 보인 스카우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게 네. 이주영, 이채영이랑 같이 청소년 대표 때 뛰었을 때도 공격과 수비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녹아들 줄 아는 선수라는 거죠. 지금 성균관대에서는 당연히 뭐 원맨쇼 해야 되는 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그것도 보장받은 상황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부분, 특히 실책, 넣는 만큼 이제 주는 그런 실책 정도가 문제일 텐데. 수비가 좀 약하고. 예, 그럼에도 저평가 받아야 될 선수는 아니다 또. 예, 진찬이 좋은 선수다. 쟤는 확실히 그 어떤 공격에 대한 센스, 특유의 드리블 어떤 리듬 이런 것들은 그냥 이번 드래프트 전체를 봐도 예, 타고난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양우혁 선수와 함께 거의 이제 탑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프로에서는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렇죠. 예, 이게 뭐랄까 출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뭐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볼을 좀 더 오래 끈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 팀에 좀 적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뭐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어떤 그런 이제 막 그 주먹 구구적인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팀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 팀 패턴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간결하게 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깎음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 강성욱은 변준영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변준이 형이 제일 좋은 게 이제 수비랑 이런 몸싸움이 되니까. 그렇죠. 강성욱이 이제 또 근데 그거는 좀 약하니까. 쉽지 않죠. 좀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변준이 형 완전 동국대 왕이었는데 프로 와서는 자기 역할 찾아가면서 잘했잖아요. 강성욱이 그 길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강지훈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윙스팬이 굉장히 좋고 네. 세로수이 좋고 뭐 속공 참여도 좋고 신장 대비 스피드 괜찮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공수에 좀 투박해요. 네. 여전히 맞아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이 프로에 와서는 이제 성장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기본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멈출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평가하기 나름인 게 근데 기본적인 툴은 다 갖추고 있는 빅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신장, 긴 팔 거기다가 저는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을 에너지 레벨이라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잘 뛰어다녀요. 맞아요. 트레이션 공수 가담 되게 좋고 3점 라인까지 샷 컨테스트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빅맨 유망주들 중에 어떤 이런 에너지 레벨과 기동성 이런 측면은 거의 되게 손에 꼽히는 선수라고 보고 다만 단점은 말씀하신 그 투박함 이거 결국 어디서 나오냐 여기 농구를 조금 늦게 시작하면서 이제 구력이 짧아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근데 이제 이런 투박함이 예전부터 이제 대학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되게 이제 좀 입모아서 한 얘기가 근데 그때부터 지켜봤을 때는 1년 1년 되게 빨리 느는 게 느껴졌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부터 이 선수에 대해서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진짜 많이 늘었더라. 아버지가 집중 훈련을 많이 시키고 본인도 여러 노력을 열심히 해서 되게 많이 는다. 빨리 느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 투박함이 만약에 그대로 이어지고 구력 짧은 부분이 약간 약점으로 계속 유지되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보여준 이 성장세를 그냥 계속 그냥 그 페이스만 이어가면은 되게 괜찮은 선수가 될 수도 있는 약간 여러 가지 이런 양면성이 좀 있는 선수 같아요. 이 선수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가 경기를 망쳤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자체가 이제 희소성이 있어요. 아 좋아요. 네, 뭐 2m 200.7cm 나왔나요? 아마 신장이 기억하는데 아마 그 정도 키는 아닐 거예요. 너무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작게 나와. 예, 원래 그래서 3, 4는 거의 2m 얘기하는 3, 4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일단 뭐 윙스팬이나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선수가 피지컬까지 조금 더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 좀 붙이고 프로의 몸이 되면 지금 프로의 몸은 아니거든요. 붙이면 좀 더 좋아질 것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주 워크에티그 말씀드린 것처럼 1년 1년 는다는 것 자체가 워크에틱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되게 또 멘탈적으로도 되게 좀 팀에 맞춰가는 스타일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주장 강하거나 개성 센 선수들도 있는데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강지훈은 좀 정반대 성향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진 선수입니다. 아, 김명진. 자, 참 이 선수도 평이 좀 갈리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일단 다재다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윙스팬이 좋고요. 대학에서 지금 4번을 보는데 3.5번, 뭐 3번까지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높이하고 운동 능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네. 리바운드 블록 좋고 공수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그 잠재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제 스카우터 분들도 있고. 근데 단점을 보면 이 선수가 포지션 대비해서 3점슛 약점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스탠스 자체가 좀 높다. 그러니까 자세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외곽 수비의 디테일이나 인사이드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약점들만 놓고 보면 애매하다. 프로에서 4번 쓰기도 애매하고 네. 3번 쓰기도 애매하고 뭔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스카우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 현장 평가의 최고점은 7, 8월이에요. 올해 7, 8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각 구단들이 김명진 얼리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다 관심을 가질 때인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그 좋은 부분들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졌죠. 이 신장에 이렇게 잘 달리고 이렇게 볼도 만질 줄 알고 이거면은 진짜 되게 괜찮은 포텐셜을 가졌다. 이제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평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볼 핸들링. 그 신장 대비 괜찮은데 근데 프로에 통할까? 네, 프로에서 통하기에는 뭔가 불안하다. 펌플 상황도 많고 막 턴오버에 가까운 상황들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볼핸들을 가지고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 진짜 장신 포워드처럼. 그거 좀 불안하다. 그리고 힘도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공수에서 참 그 부분이 약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육각형인데 좀 육각형이 작다. 좀 이 선수는. 예,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 어떤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더니 김현민 컴패리즌 김현민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또 어떤 감독님은 이 선수는 4번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아. 플레이 스타일 자체나 성향 자체가 결국에는 3번에서 3.5번으로 올라와야 한다. 예, 라는 얘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약간 상반된 얘기죠. 김현민 선수는 전형적인 4, 5번 선수인데 그래서 아마 프로팀들도 김영진에 대한 좀 물음표 그러면서도 기대감 그러면서도 우려 이게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수가 1라운드 순위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매력적이죠. 어떤 네.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다음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입니다. 아 윤기찬. 이 선수가 이제 활용으로서는 프로에서 이제 즉시 전력감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비 센스 좋고 네. 신체 조건 준수하고 리바운드라든가 아니면 적극성, 활동력 굉장히 좋다. 근데 프로에서 이제 2대2 스크린 대처 능력, 네. 이런 이제 디테일한 어떤 수비에서는 수비가 좋지만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슛도 이제 세트 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빙 슛 같은 경우에 보강이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제 3&D에서 3를 빼야 된다. 그냥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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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될 수 있다. DDD 너무 많은데 리그에 지금. 예, 휴가 갔다 와서 체지방이 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선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컴패리즌이 문성곤으로 많이 거론이 됐어요. 수비적인 어떤 강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실제 결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한 스카우터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성곤이 비교돼서 많이 거론되는데 막상 보면 좀 다른 게 문성곤은 좋은 어떤 윙스팬과 이런 사이즈에 그 길을 잃는 수비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고 윤기찬은 그것보다는 압박, 에너지로 수비하는 선수다. 그래서 문성곤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이런 타입의 선수들 최근에 이제 슛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평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냐라고 제가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여쭤봤는데 스카우터 분들한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작년에 김태훈 고려대 선배 김태훈과 비교했을 때 김태훈보다는 슛이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대놓고 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슛도 오히려 괜찮은 선수여서 그래서 3&D로서는 오히려 좀 더 그 밸런스가 더 좋은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수가 1학년 때 주희정 감독이 그 포인트 가드 실험도 좀 했었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이 선수는 볼 핸들링도 어느 정도 되는, 물론 결국에는 포인트 가드로 뛰진 않았습니다만 볼 운반이나 기본적인 어떤 핸들링이 좀 되는 타입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민중훈 기자. 근데 윤기찬 좋아요. 어찌 보면은 제일 즉시 전력감에 문예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강성욱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수 똑똑해요. 일단 하는 거 보면 문성곤이랑 컴패리즌이 왜 붙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스타일인데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좀 다른가요? 보실 때? 문성곤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로 시절이나 대학 시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윤기찬은 약간 느린 3&D고 문성곤은 빠른 3&D예요. 네. 그리고 대학 시절에 문성곤이랑 비교 레벨이 좀 안 되긴 하죠. 그때 당시 문성곤은 저 하늘에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비교하기 어렵지만. 문성곤은 그때 당시에 대학 최고의 예, 선수였어요. 예. 그냥 수비 하나로 네. 잡아먹는 그런 선수였으니까. 근데 그때 3점 슛도 뭐 나름 이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네. 고대 주장이었나 그랬었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도 있었었고. 네. 근데 윤기찬은 다양하게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 선수고 되게 똑똑한 선수예요. 근데 다만 조금 느리고 근데 슈팅이 지금 기복이 좀 있지만 몰아치기가 또 가능한 선수이긴 해요. 저 눈앞에서 봤거든요. 소노 상대로 5, 6개 넣는 거를. 근데 다른 팀 상대로도 그렇게 몰아넣는 걸 능력을 좀 발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이진 않죠. 평균은 없습니다. 근데 오픈 찬스에서 이 선수 놓치면 2-3방 그냥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비 지능이 떨어지냐? 수비 지능 좋아요. 청소년 대표 때 그 양한샘 막을 때 그 수비가 이런 거 보면은 완전 똑똑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운동 능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지능으로 하는 그 게임 플랜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게임 스타일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팀들 엄청 많이 노리잖아요. 윤기찬 떨어지길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참 관심 많이 떨어져라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 윤기찬 요거 떨어져라. 안 나면 바로 막 드래프트 갑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윤기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양우혁 선수. 양우혁 선수는 한 스카우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테크니션으로서 그러니까 기량으로서 1대1 개인 기량으로서는 이 선수가 최고다. 그렇죠. 강성욱도 있고 뭐 여러 선수도 있지만
양우혁이 최고다. 맞아요. 잠재력 하나는 최고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어떤 프로농구 트렌드에서 사실 이제 콤보가 되잖아요. 네. 뭐 나름 괜찮죠. 나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적 리딩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외국인 선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양우혁 선수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식이고 그래서 패싱 보완이 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는 아직 어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최고였던 가드가 되기 위해서는 웨이트 보강 맞아요. 꼭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수비 경쟁력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범핑을 했을 때 그 슈팅 밸런스를 찾는 게 고교 레벨과 이제 프로 레벨 완전히 다르니까 그쵸. 이 부분을 보강해야만 이 양우혁 선수의 이런 빛나는 정말 빛나는 이 테크닉이 프로에서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관건이 그러니까 사실 기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리듬, 기술 이런적인 부분은 이미 되게 높은 선수고 말씀하신 대로 이 피지컬적인 부분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교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 돌파, 리머텍 어떤 그 스킬셋을 과연 프로에서 예를 들어 오재현이나 이런 이제 탑급 수비수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아직은 사실은 그 부분은 걱정이 된다는 게 좀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장도 컴바인에서 생각보다 조금 작게 나왔죠. 178. 예, 작게 나온 부분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 와서는 좀 시스템에 맞춰가면서 농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농구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예, 하지만 기본적인 잠재력은 높다. 이게 딱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 선수가 지금 코리안 카와무라 유키 뭐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맞아요. 키가 좀 작은데 뭐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선수는 카와무라 유키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비교군이. 카와무라 유키는 기본적으로 파워를 갖추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포인트 가드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었거든요. 카와무라 유키가. 그 작은 키로도 그 승부가 가능했던 건 아시아 최고 가드가 된 이유거든요. 그게. 그래서 양우혁 선수가 플레이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멋진 건 알겠는데 너무 작아요. 우리 양우혁 선수는 카와무라 유키 따위는 안 해요. 코리안 어빙인데. 아, 그쵸. 그 어빙으로 가야죠. 변준현 선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양우혁 여기 선수예요. 양우 선수예요? 그럼요. 아, 난 양우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KBL 더 재밌어진다고 보거든요. 아, 그럼요. 왜냐면 이 선수의 스킬 자체는 고등학생임에도 프로 팀들이 다 인정해요. 너무나도 유니크하고 좋다. 왜 고등학생 또 킬러 하시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큰 네.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막 그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보면 다들 막 진짜 역대급의 KBL 와서 뭐 되게 잘할 것 같다 뭐 이러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건 준비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는 이제 아직 성장기가 끝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빨리 많이 먹고 빨리 몸을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 자체가 저는 2, 3년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 2, 3년을 인내할 수 있는 팀이 이제 지명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2, 3년을 선수가 잘 이렇게 견디고 극복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 물론 워크의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걱정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지만 그러니까 시간 자체는 굉장히 오래 걸릴 선수다. 네. 지금 이제 뭐 이준호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고3으로서 동기로서 김건아와 함께 프로에 온단 말이에요. 둘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 김건아는 완전히 정통 포인트 같은 스타일, 센스를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정통 포인트 같은 스타일이고 신장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178, 뭐 177. 예. 근데 이제 양우혁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김건아는 조금 더 몸의 밸런스가 잘 잡혔고 양우혁은 그 부분에서 아직 좀 보강이 필요하고 약간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둘은 좀 완전히 대비되는 스타일이다. 예.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 뭐 나오지는 않고 바로 프로에 합류하지만 김건아와 양우혁의 이 행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가드 라이벌리예요. 예. 좀 주목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민 좀 짧게 해보죠. 우리 최강창민. 네네. 우리 최강민 선수는 일단 대학 최고의 슈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량 굉장히 좋고 또 슬래셔 성향도 있으면서 스피드도 좋고 내외가 공격, 그러니까 득점하는 방법을 아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육각형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지금 단국대에선 앞선에 포진되어 있지는 않아요. 맨 앞선에 포진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약간 왔다 갔다 내외각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프로 와선 이 선수가 이제 2번을 봐야 하는데 이 포지션 전환 자체가 굉장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부분이 있으나 최근에 대학리그에서 보여준 슈팅 능력 자체만은 1라운드 후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스카우터들이 공통으로 뽑는 또 하나의 이제 1라운드 후보가 이규태 선수예요. 이규태 그죠. 이규태. 정상적으로 가면 이제 로터리피 이게 뽑힐 수 있는 선수인데 얼리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규태 선수가 많이 밀렸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슈팅력 굉장히 좋다. 신장 대비. 이규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가 지금 그 어떤 평가가 좀 낮아지는 이유가 발전 속도의 문제거든요. 대학 때 아예 성장을 못한 것 같던데. 저는 대전고 때 이규태 보고 연세대 이규태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대전고 이규태는 서태웅이었어요. 혼자 들고 그 키에 2m 가까운 키에 혼자 볼 들고 와가지고 코스트코스트하고 막 혼자 게임을 다 플레이하는 그 지배적인 선수였는데 연세대 와서는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일단 이규태는 장점은 이제 슈팅력이고 단점은 슈팅력에 의존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사이즈가 있는 선수인데 그 강점 활용 못하고 조금 밖에서 이제 점퍼를 던지는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고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소프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프로에 와서는 특히 최근에 스위치 수비가 많은데 거기서 미스매치를 잡아먹는 이런 터프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규태가 프로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 또 하나는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 선수의 3번 전환 가능성을 고민한 현장 관계자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여름부터. 이 선수 3번 되겠느냐. 근데 좀 대체적인 시선은 3번 보기엔 느리다. 쉽지 않다. 그럼 4번으로 뛰어야 되는데 4번으로 뛰기엔 소프트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 선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트위너란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맞아요. 트위너인데 어설픈 트위너. 쓰기가 진짜 쉽지 않은 트위너거든요. 맞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4번으로 쓰기에는 신장도 좀 애매하고 파워는 안 좋아. 약하고. 근데 3번 쓰기에는 왜 어떤 수비를 할 때 느려요. 그래서 그럼 못 써요. 프로에서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규태 선수. 자 그러면 자 곧바로 막 드래프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리동고의 픽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어. 자, 저희가 정말 고민했는데 일단 요거 가만히 있어요. 3일 남았습니다. 드래프트 아직. 네. 3일에 공백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 그래서 제가 너무 밑밥 너무 깔았나요? 네, 좀 깔았어요. 네, 자, 갑니다. 에. 자 지금 이제 그 DB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유진이 맞냐? 예, 거의 맞습니다. 네. 이거는 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기자 그만둔다 그랬어요 이종익 기자가. 이유진 아니면. 99.9%. 예. 2순위는 무조건 이유진이다. 네. 네. 1순위, 2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저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어차피 저희 어차피 목 드래프트 한 번 더 하긴 할 거지만 네네. 저 바꿨거든요. 네. 근데 여기 반영이 안 됐어. 제가 말씀 못 드렸거든요. 네, 하십시오. 저는 1순위 정관장 문유현 그리고 DB 이유진 선수는 똑같아요. 네. 3순위에 KCC 윤기찬 선수를 넣었고요. 네. 강지훈 선수 쏘노 갔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의 강성욱, 가스공사 김명진, 네. 모비스 이규태, 네. KT 양우혁, 네. SK 최강민, LG 김준영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바꾼 거랑 너무 다르네. 왜냐면 이번 드래프트가 3순위부터가 지금 여기서 한 번 잘못되면 밑은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맞아, 이번 맞아. 드래프트가 그래요. 1, 2순위는 고정. 근데 3번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여기서 한 번 이제 강성욱 아니면 윤기찬 돼버리면 쫙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가 진짜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종 기자는 이제 대리적으로 바꿨고요. 네. 네. 자, 이동환 기자. 네. 예. 저는 뭐 이제 문유현, 이유진 뭐 당연히 확정이고 윤기찬, 강성욱 사실 저도 뭐 이상민 감독님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냥 힌트는 그건 것 같아요. 수비되는 카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환 기자 저는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취재로 끝냈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맞아요. 네. 민주 기자는 농구보다 왔거든요. 그냥 경기보다. 근데 민주 기자 한 얘기가 거의 맞아요. 아니 근데 너무 치사하다. 두 명씩 넣은 거. 변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씩 할게. 네, 네, 하나씩 네. 해요 우리. 다시 하나씩. 해서 우리 나중에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놓죠.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모든 팀들이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정관장의 DB는 거의 결정이 됐어요. 이거는 거의 뭐 99.9%니까 안 되면 제가 대가리 박을게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저도요. 불안한데. 조용히 있겠습니다. 왜냐면 누가 차민석 선수가 1순위로 뽑힐 거라고 알았겠어요. 이원석 선수가 1순위로 뽑힐 거 아무도 문효원과 몰랐거든요. 이유진은 달라요. 예? 네. 박준현 선수가 1순위로 뽑힐 거 대한민국에 단 한 명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이에요. 네, 저 두 선수는 맞아요. 안심하세요. 네. 정관장 팬 여러분, DB 팬 여러분, 특히 DB 팬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무조건 맞고. 네. KCC는 제가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윤기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윤기찬 윤기찬. 선수로. 네, 왜냐하면 윤기찬 선수가 그 KCC 지금 필요한 어떤 3&D 자원이라는 네. 점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강성욱도 있는데 근데 강성욱을 뽑았을 때는 여기 이제 가드진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그쵸. 호운이 있고 네.
여기 지금 이호연도 있고 최진강도 그다음에 있고. 최진강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강성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윤기찬을 뽑아서 여기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일단은 KGC는. 근데 이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윤기찬을 가장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윤기찬 선수가 뒤집히면 네. 강성욱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뒤집히면 강성욱이죠. 그러면 강성욱이에요. 네, 맞아요. 둘 중 한 명이에요, 무조건. 네. 뭐 이순희의 DB가 강성욱을 고려한다? 얘기를 안 들은 건 아닌데 아니요. 예. DB는 전혀. 예, 아예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 그냥- 것 같아요.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뭐 있는데. 거론 뭐 어. 강성욱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할 그러니까 수 있죠. 예전에 네. 우리가 민중국 기자 스카우트 할 때 뭐 누구 다른 사람 뭐 조영도는 어때 누구는 어때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정도, 그 정도. 우리의 90%, 99.9%는 민중국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정도였던 느낌이다.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DB도 그렇고 정한영도 그렇고 탑2에 문유현, 이유진이 너무 완강하고 이건 KC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님이 대놓고 아쉽다 그랬잖아요. 3순위 뽑아놓고. 맞아요. 더 높은 순위 기대했다고. 네. 아, 이순위만 뽑았어도 그렇죠. 우리가 이유진을 가는 건데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KCC는 윤기찬 가능성이 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70에서 80%다. 취재를 해보니. 자, 소노 얘기를 해주십시오. 소노는 지금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진 선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선수도 고려를 하는 건 맞고, 근데 살짝 기운 것 같아요. 강진우 선수 쪽으로. 네, 현재. 아니, 맞는데 네. 기운 게 많이 안 기울었어요. 많이 안 기울었어요. 5대5 혹은 6대4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팀은 강지훈 아니면 김명진인데 왜냐면 빅맨이 필요하니까. 빅맨이 필요하니까. 근데 강준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한데 여기 모른다. 이 둘 중에 한 명이다. 일단 강준으로 가자. 현 시점에 우리 강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좀 더 높다. 그럼 이제 다른 팀들은 이제 또 고민하는 거죠. 삼성은 삼성이 관건이죠. 삼성이 관건이에요. 여기 어려워. 삼성은 지금 강성욱이거든요. 강성욱인데 문제는 이제 강지훈이 내려온다. 그럼 강지훈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일단 강성욱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이 지금 최우선으로 보는 게 1번, 4번인데 지금 1번에 강성욱이 만약에 저기 4순위까지도 안 뽑혀가지고 내려오면 5순위로 강성욱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이 사실은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삼성이 그동안에 무슨 실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보다 보니까 뭐 포텐셜 픽. 네, 조준희 선수도 뽑고 뭐 뽑고 이렇게 좀 뭐랄까 예상 외의 픽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양우혁을 뽑나? 삼성이 그랬는데 양우혁을 뽑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졸 선수를 그동안 많이 뽑아왔었는데 쉽지 그러니까요.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인데 사실 가스공사도 우선적으로 고민할 포지션은 가드예요, 가드.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삼성이 강성욱을 뽑는다면 가드 최대어인 문희원, 강성욱이 모두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지금 이번 드래프트의 이제 뭐랄까 구조상 원래 가드를 원했어도 포워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근데 그럼 그 중에 누가 되겠느냐?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김명진이 만약에 현실적으로는 김명진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는 선수. 김명진, 이규태 정도가 남는데, 근데 그 중에서 김명진. 예, 가스공사는 김명진을 좀 더 선호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네. 근데 만약에 윤기찬이나 강성욱 중 한 명이 내려온다면 가스공사는 그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 구도에서는 높진 않죠. 그러니까 소노가 예를 들어서 김명진을 뽑는다. 음. 그럼 강지훈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강성욱과 강지훈을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강지훈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지금 현 시점의 그거고 그러면 또 강성욱이 또 내려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스공사는 강성욱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 예. 결국 이제 소너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뒷순번이 좀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모비스는 좀 단순해요. 모비스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언급한 선수 이규태까지 해서 7명이 사실상 이번 드래프트 탑 7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중에 남는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모비스가 지금 필요한 포지션이 3번이긴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부분 있죠. 모비스 내년에 어차피 이우석, 신민석이 다 돌아옵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 7순위에서 3번을 뽑는다면 윤기찬 뭐 이런 포워드를 뽑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 굳이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이규태를 뽑냐? 근데 사실 이 포지션 중복이 딜레마가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 포지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실링 그냥 높은 선수 뽑는 게 정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비스는 현재로서는 남는 선수 한 명을 뽑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양우혁이 계속 걸려요 지금. 양우혁이 계속 걸려요. 모비스는 양우혁을 거의 안 뽑을 겁니다. 김건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모비스는 가스공사가 걸려요. 가스공사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가스공사도 양우혁을 고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양우혁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선수라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고민의 시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양우혁이 그래서 이제 뒤로 밀릴 때 어느 정도까지 밀리느냐가 관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취재 결과는 KT는 무조건 양우혁으로 간다. 그렇죠. 남아있으면 무조건 간다. 그래서 양우혁이 7픽 안에는 무조건 뽑힌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8픽 안에. 8픽 안에. 예. 그렇죠. 저희는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취재로 인한 어떤 과학적인 결론. 그렇죠. 이루는 거의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우혁, 최강민을 KT 슬롯에 넣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자 KT가 만약에 진짜 앞에서 양우혁이 뽑힌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무조건 슈팅력 있는 가드를 뽑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문경 감독과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저 순번에서 양우혁 없으면 그냥 최강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강민을 넣어놨고 KT는 조금 되게 단순해요. KT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KT는 뭐 양우혁이 첫 번째고 네. 그 다음 순번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게 어렵죠. 네. 자, SK와 LG인데 지금 SK와 LG가 이제 김선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희연, 강성욱이 나갔을 때 그럼 그 다음 가드들은 누구냐? 김선우, 김준영, 그리고 김유범, 박정환이에요. 이 네 명이 이제 그 다음 가드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은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호불호에 따라 갈렸어요.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김선우는 1라운드에 나갈 거다라고 보는 시선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뭐 사실 특히 뭐 예를 들어 가드를 원하는 LG가 어차피 2라운드도 1순위니까 그렇죠. 그냥 뭐 좀 고민해서 뭐 김준영을 먼저 뽑고 김선우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변수들 정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들은 바로는 김선우나 김준영은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에너지 좋고 공격적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 반면에 박정환과 김유범은 농구 이쁘게 하는 정통 가드들이어서 그런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호불호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 그리고 박정환, 김유범은 사실 되게 잘했던 고등학교 때 되게 잘했던 용산고 무령고에서 너무 잘했던 선수들이 대학에 와서 부상으로 고전했던 선수들이라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를 뽑을지 말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좀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선호가 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최강민이나 뭐 김준영이나 뭐 이런 선수들 또는 박민재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라운드에 보면 이제 안성호 선수가 또 이제 네. 깜짝 픽이 될 수 있어요. 1라운드에. 근데 확률은 좀 낮은데 2라운드 초반 정도에는 뽑힐 거다. 네. 이런 시선이 높고 거기에 프레디, 네, 박정환, 그리고 김태현, 네. 그렇죠. 또는 뭐 송한준, 김민규, 안세준 네. 이런 선수들이 뽑힐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세준, 우상현은 이게 경희대 포워드들인데 좀 다 평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2라운드에서 좀 중위권 이상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얘기하시지만 박민재가 194cm 큰 신장에 슈팅력 좋고 볼 없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눈여겨보는 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1학년 시즌을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날렸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더 가치가 올랐을 거다. 이런 시선이 있어서 박민재도 좀 한양대 박민재도 주목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근데 송재현이 너무 아까워요. 단국대 송자? 네. 원래 이 선수가 최강민 선수가 뜨기 전에 단국대에서 먼저 떴던 선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농구 잘했던 선수인데 이게 이제 올해 아마 부상이 있었던 거예요. 발날 부상이었나요? 아마 부상이 맞아요. 좀 심각한 부상이 한 번 있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 저는 이 선수가 만약에 잘 컸으면 1라운드에 지명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부상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지금도 잠재기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보여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원석이 아니고요. 네. 원석이 정말 그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리그의 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그러면 현장에서 이번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봤을 때
첫 번째로 뎁스 두텁고 준척급 진짜 많은 드래프트다. 그렇죠. 그리고 한 스카우터분은 1라운드 상위 7명은 곧바로 세컨 유닛으로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수준의 맞아요. 예, 높은 수준의 어떤 유망주들이다. 저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신인 드래프트 뽑힌 선수들이 바로 4라운드 한 5라운드부터는 팀의 어떤 성적 그리고 10개 구단의 어떤 성적 레이스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올해 드래프트와 내년 드래프트는 진짜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제 KBL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 이게 어찌 보면 2007, 2008 황금 드래프트랑 좀 비교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 선수들이 진짜 장수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드래프트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나 다음 드래프트 정말 놓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얼리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더 역대급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첨 전에도 한 관계자는 올해랑 내년 추첨 결과가 이 구단들의 성적을 크게 좌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뭐 이동근, 이주영 이런 선수들 이채영, 포함해서 뭐 엄청 이채영까지 많잖아요. 나오니까 그래서 이 KBL 팬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어떤 한 2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 네, 그런 드래프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저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픽? 그럼요. 예, 왜냐면은 아까 제가 그 화면에 나왔던 픽과 좀 달라서 네네네. 많이 이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네. 자, 민중구의 픽입니다. 네. 정관장 1픽 문유현 선수예요. 제가 저거 어떻게 뭐 이게 또 보여드릴 수 없나요, 이거? 아니 그거를 네? 아마 쇼츠로 만들 거예요. 아, 쇼츠인가요? 네, 쇼츠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네. 쇼츠 나올 거니까. 자, 민중구의 신인 드래프트 예상 픽입니다. 네. 1순위 정관장 선수라고 할 뻔했네. 문유현 선수입니다. 정관장. 네. 그리고 2순위 DB는 이유진 선수. 네. 그리고 3순위 KCC는 윤기찬 선수. 네. 그리고 4순위 소노는 우리 강지훈 선수. 네. 5순위는 삼성 우리 강성욱 선수. 네. 그리고 6순위 가스공사는 우리 김명진 선수. 그리고 7순위 현대모비스는 우리 이규태 선수. 그리고 8순위 KT는 우리 양욱 선수. 네. 예. 그리고 9순위 SK는 우리 최강민 선수. 네. 그리고 10순위 LG는 우리 김주영 선수. 이렇게 10명을 꼽았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지금 결론내서 한 다 거 얘기한 다 거잖아요. 뺏겼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화면에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면에 이제 제가 좀 처음에 이제 수정을 안 한 게 있어서 취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걸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 그렇게 보여드려요? 네.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슈퍼챗 네. 좀 소화를 하면서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GKF님이 KT 양우혁 얘기 많이 나오는데 취재 소식 있을까요? 최강민 땡기네요. 예, 저희가 얘기 드렸죠. 예, 양우혁으로 예, 우선 순번. 네, 그리고 문희원 오면 가드 5명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DB 네, 이유진. 김유백님, 네, 순리로 갑니다. 순리대로. 네, 그리고 강성욱까지 순번이 KCC도 KCC도 가드들이 있는데 강성욱 뽑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기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만약에 근데 이게 뒤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회의를 해야 돼요. 심도 깊은 회의를 해서 이제 최종 픽을 선점이 마련을 하고 한 명 한 70% 정도의 첫 번째 픽 그리고 30%의 두 번째 픽을 하고 트라이아웃도 뽑힙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픽은 네. 초안 픽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냥 정말 그 날 것이다. 네. 알 것이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드래프트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더 저희가 조금 이제 취재 보강을 해가지고 네. 이제 업데이트된 거를 한 번 더 저희가 커뮤니티에 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DW님 모든 기사님 기사는 다 자극적인 LG가 뭐가 비상인가요? 유기상인 거 알겠는데 비상은 좀이네요. 비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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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비상이죠. 네, 근데 비상이죠. LG가 당연히 잘한 비상이죠. 거죠. 네. 당연히 비상이죠. 자, 그리고 모상님이 정관장 DB, KCC, 소노, 삼성 누구로 예상합니까? 이렇게 저는 저희가 또 말씀드렸죠. 문유현, 그다음에 이유진, 강성욱, 누구죠? 예. 김명진? 김명진, 김명진, 강지훈. 강지훈. 이렇게. 강지훈, 김명진, 강성욱. 강성욱, 김명진, 강지훈. 네. 아닌가? 그렇게 되겠네요. 강성욱, 김명진, 강지훈. 네. 이동환 티친 데스파님이 코 잔다. 아니에요. 아까 살짝 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구 오디샤이님이 저분이죠. 절반 성공했다고. 네.
화이팅입니다. 와, 농구 국토대장정. 저분이 이제 KCC 팬 아니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네, 경기 보고 맞아요. 이렇게 화나신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주뜨님이 DB 삼성이랑 픽이랑 선수 트레이드 가능성 없나요? 강성호 패스가 너무 좋던데. 예.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HTI님이 가스팬들은 성적도 꼴찌 추천도 안 되죠. 올해 손 좀 보시죠. 예. 그래도 강성욱 정도 뽑으면 만약에 아, 그럼 괜찮죠? 강지훈 뽑으면 괜찮죠. 괜찮죠. 네. 예, 김명진도 일단 괜찮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레드님이 에디다니엘 이번 드래프트 뽑힌다면 몇 순위 정도 할까요? 아 그래서 이게 원성현 기자가 그 아이디어를 내줬는데 만약에 에디 다니엘이나 또 누구죠? 그 김건화 선수. 김건화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몇 픽 정도 될까? 근데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는 1라운드는 에디다니엘을 무조건 뽑힐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터리는 못 들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로터리는 좀 네, 왜냐면 이번 얼리가 많이 들어오면서 밀렸을 것 같다 로터리에서는 라는 얘기가 있는데 1라운드에서 지명될 것 같다. 네. 아 저는 1라운드 한 2, 3순위는 될 것 같은데. 에디다니엘. 네. 기본적으로 파워가 있고 그리고 고교 출신이지만 즉시 전력감이고 실링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1라운드를 문유현이라고 하더라도 1라운드도 굉장히 좀 1라운드 하더라도 이유진과 좀 다툴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다니엘. 네, 전 1라운드 1순위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졸로 이제 데뷔하게 되는 양우혁, 김건아와 비교했을 때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좀 낭중지추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 선수 그냥 고교 레벨은 그냥 평정했다는 말을 써도 되는 그죠. 수준의 선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고 김건아는 조금 갈리긴 하는데 맞아요. 또 1라운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1라운드 정도. 후순위나 2라운드 초반 정도 맞아요. 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태님이 성대고대 결승 결과에 따라 픽순위 아니요, 요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장단점, 그 실링 파악이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이미 계산 끝났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트라이아웃을 좀 보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제 기본적인 걸 체크를 하고 결정짓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2라운드 3라운드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때 활약에 따라서. 근데 1라운드는 좀. 근데 뭐 작년 이대균처럼 트라이아웃 때 갑자기 너무 잘해서 약간 생각을 바꿀 막 그렇게 될 수 있죠. 50대 50이면은 갑자기 이쪽으로 확 끼우는 그럴 수 있죠. 그건 나올 수 있죠. 그건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이대균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평가,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었고. 자, 그리고 이번 시리즈 트라이아웃 때 에디 다니엘, 김건아 선수 뛰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 따로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이미 소속팀 합류해서 전 운동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트라이아웃에 참가할 자격이 없죠. 네. 네, 그 선수들 이미 소속팀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삼성은 D리그 참가는 프레디가 다니엘보다 늦게 뽑히네요. 삼성 예상부터 궁금합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삼성 D리그 참가하고요. 네. 프레디는 좀 현장 평가 제가 들은 버전으로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라운드 중반 이후일 것 같아요. 2라운드 초반도 좀 물론 니즈에 따라서 변수는 있는데 일단은 득점 루트가 너무 한정적이다. 너무 골 밑에. 예. 그리고 리바운드는 확실한데 프로에서는 그것도 고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랄까 애매하다. 그래서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이지션 미스도 너무 많다.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농구 외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한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적응에 대한 어떤 우려. 예, 새로 와서 또 어떤 프로팀에서 적응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화 시험을 계속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안정성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거론이 되는 게 다음 시즌에 이제 2인 동시 출전 외국 선수. 이때는 오히려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지금 뭐 결정난 건 아닌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장 관계자 사이에서는 중론이 좀 거의 약간 모여가는 분위기여서 예,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프레디가 좀 매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이제 또 프레디가 와서 외국 선수 수비할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힘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그 정도도 아니다라는 것이 좀 프레디에 대한 평가더라고요. 그 포지션 전환 가능성도 없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프레디가 아쉬운 게 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이미 높이는 압도적이었거든요. 대학 무대에서는. 네, 그럼 점점 더 좀 프로에 맞는 어떤 슈팅 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에 저는 좀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선수도 성장이 좀 더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신인 드래프트 특집. 저희가 하나하나 속속들이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보시고
나서 이제 10개 구단이 어떤 픽을 원하는구나. 어떤 선수가 어떻게 배치가 되겠구나. 이런 부분만 파악되셨다면 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팀이 한두 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다 언급됐던 선수들 중에 아마 그렇게 될 거다. 네, 라는 그렇죠. 저희가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니까 목요일이나 뭐 그때쯤 이제 최종 픽을 네. 제 1월 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휴. 아이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